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무의식 중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막막한 달리기 끝에 정말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는 한 걸까? 성공을 쫒아 숨 가쁘게 달려온 40대도, 은퇴의 문턱에서 상실감을 견디는 60대도, 그리고 이제 막 삶의 항해를 시작한 20대도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은 몇 살 때 가장 행복하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남는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노학자의 서재로 향합니다. 1920년에 태어나 202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1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온 철학자 김영석. 그는 이제 우리에게 세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고백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사실은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30분 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단 한 번도 진정한 절정에 도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그 경이로운 사실을요. 100년을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두가 떠난 뒤 홀로 남겨진 극장의 객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요. 윤동주와 함께 시를 읊조리던 소년 시절의 친구들, 뜨겁게 사랑했던 아내, 평생을 함께한 동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이제 주위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돕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지독한 고독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하지만 노학자는 빙그레 웃으며 답합니다. 고독은 슬픔의 그림자가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그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곁에 두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병약해 어머니가 20살까지만 살아다 오라고 기도했던 아이, 그 유약했던 생명이 100년을 버틴 비결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것은 탐욕스럽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정신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배움의 기름을 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늙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주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청춘의 현역입니다. 그는 증언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20대도 30대도 아닌 바로 60에서 75 사이였다고.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환갑을 은퇴의 상징으로 여겼던 우리에게 그는 그때야말로 인격이 완성되고 세상을 관조하는 눈이 가장 깊어지는 인생의 정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이 아파트를 사면 이 직급에 오르면 이만큼의 잔고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100세의 철학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것은 행복의 조건일 뿐 행복 그 자체는 아니라고요. 그가 말하는 행복의 본질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영석 교수가 정의하는 사랑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낭만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을 기꺼이 감수하는 수고로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오랜 시간 투병하던 아내를 간병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밤잠을 설쳐가며 아내의 곁을 지키던 그 고단한 시간들. 객관적으로 보면 불행해 보일지 모르는 그 순간이 그는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음을 느꼈던 사랑의 절정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그 수고 속에만 진짜 행복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이 하고 있는 작은 수고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가족을 위해 찌개를 끓이고 동료의 실수를 묵묵히 덮어주며 지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사소한 행위들, 그것이 바로 100년의 세월이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성공은 혼자 가질 수 있지만 행복은 반드시 너와 나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100세가 넘은 노 교수가 매일 아침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채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돋보기를 치켜 쓰고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그 손길에는 어떤 비장함마저 감돕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수님,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계속 일을 하시나요? 그의 대답은 명료합니다. 일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사회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에게 일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쌓아 올린 공든 탑은 무너지기 쉽지만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내어준 시간은 영원한 향기로 남는 법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일찍 은퇴를 꿈꿉니다. 노동에서 해방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동경하죠. 하지만 철학자는 경고합니다. 놀면 병이 납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비로소 노화를 이겨낼 정신적 근육을 얻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박수를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가 말하는 성공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세상의 온도가 단 1도라도 올라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남긴 말 한마디, 당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가슴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100년의 세월도 부러워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의 파도가 없는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100년을 산 그 역시 일제강점기에 핍박, 전쟁의 참혹함, 가난의 비참함,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는 단장도 한 장의 미아리를 수없이 넘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고통이 없는 삶을 구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고통을 소화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는 고난을 인간을 깊게 만드는 조각칼이라고 부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손길을 갖게 됩니다. 실패해 본 사람만이 넘어지는 이의 공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길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추운 겨울을 견뎌낸 나무만이 가장 단단한 열매를 맺고 가장 깊은 그늘을 만들어 지친 이들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선 그는 의연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며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뿐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 서운했던 마음을 강물에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마치고 떠날 채비를 하는 여행자가 갖춰야 할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관통해온 철학자의 메시지는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들려주는 낮은 속삭임과 같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며 당신의 고귀한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신 존재입니다. 그는 오늘도 아침이면 기도하고
산책을 하며 원고지 위에 세상을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사랑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가장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100년을 살아봐도 여전히 신비롭고 여전히 배울 것 투성이인 아름다운 모험입니다. 지금 지쳐있는 당신에게 혹은 길을 잃고 헤매는 당신에게 이 노학자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에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를 정성껏 써 내려가십시오. 시간이 흘러 당신이 100년의 고개를 넘었을 때 당신의 삶 또한 누군가의 시린 가슴을 데워주는 따뜻한 문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0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며 그 보이지 않는 사랑과 진리가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한다는 것을요.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